늦봄의 지혜, 당신의 달려온 시간들과 노력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늦봄의 지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노년의 부모님과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넘어서는 따뜻한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을 함께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짐이 된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72세 김영준입니다. 제 이야기를 보내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 떨리지만 요즘 제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많은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면 참 그립습니다. 은퇴 후 제 삶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로움도 때때로 느꼈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삶의 주인공인 듯했던 딸 혜진에게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바쁜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매일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그녀를 이해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녀의 그 바쁜 일상에서 아버지를 위한 시간은 항상 부족하더군요. 자주 만나기도 힘들고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보내는 것도 힘든 게 아닐까 싶은 마음에 저는 점점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일까요? 종종 내가 정말 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혜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실버타운 입주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요즘 시설도 좋아지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더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선 한순간에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실버타운이라니 그것이 제 인생의 끝자락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은 마치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아, 나는 여기서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어.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단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은 후에도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갈등이 일었죠. 혜진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자주 올 수 없고 혹시라도 아프시면 어떻게 하죠? 실버타운에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활동도 하면서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저는 내가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된 건 아닌가 하는 깊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약해져 버린 걸까? 혜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게. 하지만 혜진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왜 저에게 이렇게 싸늘하게 대하시나요? 그 말에 저희 마음은 터져 나갔습니다. 난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만두게. 결국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어색한 침묵 속에 끝났고 저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혜진에게 내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게 한편으로 너무 자존심이 상해 더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제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날로 심해졌고 몸이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급작스러운 가슴 통증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있던 저는 옆 병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가져왔어요. 같이 드셔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리운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퇴원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안의 정막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혜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실버타운에서 친구도 사귀시고 편히 지내시면 저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속에 제 자신을 짐으로 느끼고 있다는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혜진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권유로 실버타운을 방문하게 되었고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점차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밝게 웃으며 맞이하는 직원들, 활기차게 체스를 두는 어르신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 추천해서 왔어요. 처음엔 섭섭했죠. 마치 저를 신경 쓰기 귀찮아서 보낸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딸이 저를 얼마나 걱정하고 아끼는지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갑자기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혜진을 오해했구나. 혜진은 정말 나를 걱정하며 이 결정을 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아빠가 실버타운 입주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 혜진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기쁨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입주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그간 익숙했던 고요한 삶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저의 마음은 자꾸만 갈팡질팡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운동 프로그램부터 시작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웃고 떠들며 활동하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저를 고향처럼 느끼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특히 그림 그리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들은 저와 비슷한 나이에 또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죠. 그중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죠. 나이 든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돼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는 그동안 나만의 고립된 세계에서만 살았던 게 아닐까,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점점 제 삶에 활력이 생겼고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과 갈등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오히려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혜진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혜진은 나를 걱정하고 나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 주려고 했던 거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혜진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혜진과 손주들이 실버타운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혜진아, 내가 그동안 너무 고집을 부렸어. 실버타운에 오니까 내가 이렇게 새로운 기운을 얻을 수 있었어. 내가 내게 선물한 이 새로운 삶, 정말 감사해.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몰라요. 저도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너무 걱정했거든요. 그 순간 손주들이 뛰어오며 저를 부르더니 저희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너무 좋아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제 가슴 깊숙이 퍼져나갔고 저는 그동안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금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도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마음껏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체스를 두고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죠. 그리고 혜진과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고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묻고 소식을 나누면서 저는 그동안 멀어졌던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실버타운의 작은 정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저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전엔 평온함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그 평온 속에서 새롭게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혜진과의 관계도 한층 더 좋아졌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자주 찾아와 실버타운을 돌아보며 즐겁게 놀고 갈 때마다 저는 그 행복을 마음 깊이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혜진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제게 건넨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오늘날의 저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시작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언제든지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선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를 알게 되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언제나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더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은 나를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제 삶은 훨씬 더 풍성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언제라도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나아가세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니 가족 간의 관계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사랑과 이해가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김영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늦봄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안온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